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은 에브리데이 한디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죠. 고등학생분들 시험 끝나고 아마 돌아와가지고 나 오늘부터 정시 파이터 할 거다, 정시로 올인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고, 대학생분들은 괜찮아, 재수강이야, 계절 학기 들으면 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멘탈 끝까지 부여잡으시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삼각법과 삼각함수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법이라는 단어는요, 트리고논이라는 삼각형이라는 단어와 메트론이라는 측정이라는 단어 두 개가 합쳐지면서 삼각법이라는 단어가 탄생을 했습니다. 자, 이 단어는요 16세기 폴란드의 수학자 피티스쿠스가 자기가 쓴 책 이름을 삼각법이라고 지으면서 처음으로 소개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 삼각법이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되게 되었고, 삼각법이라는 표현이 16세기에 처음 등장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꽤나 옛날부터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삼각법은 생각보다 역사가 너무 오래돼서 그 기원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기원전 2000년경에 중국의 주비단경 그리고 바빌로니아의 플림프톤에서 삼각법이 소개된 것으로 보아 고대 사람들도 삼각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바빌로니아의 플림프톤에 나온 내용이 삼각법에 대한 내용이다 아니다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삼각법이라는 것은 어쩌다가 발전되게 되었느냐? 옛날 사람들은요, 달하고 지구의 사이의 거리를 재기 위해서 지구 위에다가 두 개의 점을 찍고요, 그리고 달에다가 한 점을 찍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지구와 달 사이의 각도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보이는 이 빨간 선이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직각삼각형은요 각도에 따른 각 변의 길이에 비율이 각각 존재합니다. 각도를 측정하고 이 길이를 알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통해서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었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 히파르코스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직각삼각형에는요 각도에 따른 길이의 비율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각도에 따른 비율을 일일이 정리한 사람이 히파르코스였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비율을 찾아냈느냐? 일단 원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60짜리 반지름 두 개를 이렇게 긋습니다.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하고 나면 이것을 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심에서 현까지 수직으로 선을 그으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현의 절반의 길이를 측정하게 되면요, 이 반지름과 현의 절반의 길이를 통해서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과 높이의 비율을 측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도에 따른 길이의 비율을 정리해 놓은 표가 바로 삼각함수 표입니다. 현의 길이를 통해서 비율을 정리했다라고 해서 현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천문학에서 필요한 삼각법의 초기 공식과 간단한 삼각함수표를 기원전 146년경에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이 삼각법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의 삼각법의 아버지라고 불린다고 하니까 말 다 했죠 뭐. 시간이 흘러서 9세기에 이슬람의 천문학자 알바탄이라는 사람이 삼각법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자리를 잡게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오늘날에 쓰고 있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표현은요 알바탄이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표현은 어떻게 유래가 되었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사인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유래가 되었느냐, 알바타니가 산스크리트어로 현의 절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초창기 사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아랍어로 옮겨지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죠. 이때까지는 좋았습니다. 이것도 현의 절반을 뜻하는 단어였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단어를 옮겨 적다가 잘못 옮겨 적은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죠. 근데 단순히 오타가 난 거면 괜찮은데 이게 또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어요. 옷의 주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진짜 단순한 실수로 잘못 전달이 된 거죠. 거의 그냥 뭐 가족 오락관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What's your name? 와, 쩌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이게 라틴어로 옮겨지게 되는데 라틴어에서
옷의 주름을 뜻하는 단어로 옮겨지게 돼요. 그리고 그냥 발음을 본떠서 영어로 사인이라는 단어가 돼버리죠. 오늘날에 쓰고 있는 사인이 옷의 주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표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생각보다 세상이 그렇게 체계적으로만 굴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충 살 때도 있는 거죠. 뭐 김동완처럼, 황정민처럼. 이 토끼 뭐예요? 저기 토끼처럼. 자, 그렇다면 코사인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유래가 되었느냐? complementary, 발음 좋죠? 나머지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라틴어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요, 직각삼각형에 보면 아까 표현했던 각 말고 또 다른 각이 있잖아요. 그 나머지 각에 대한 사인 값을 표현한 것이 바로 코사인을 뜻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620년에 군터라는 수학자가 이렇게 축약해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뉴턴이 아주 주워먹습니다. 점 하나를 빼서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뉴턴 맞습니다. F는 ma,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생각해냈다는 그 대단한 뉴턴이요. 뉴턴이 무려 군터가 사용한 지 38년 뒤인 1658년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1729년 비로소 오일러가 이렇게 코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죠. 탄젠트는 아까 이슬람의 수학자 알바타니가요, 이 거꾸로 된 그림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다가요,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만진다라는 뜻의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고요.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서 접촉의 접선, 이런 뜻의 단어 탄젠트로 번역하게 됩니다. 실제로 삼각법에서 쓰이는 탄젠트는요, 접선과 굉장히 밀접한 상관이 있고요, 괜히 이름을 탄젠트라고 지은 것은 아니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표현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는요, 이러한 직각삼각형에서 예각에 한해서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문과 나와서 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중학교 때 배워요. 이렇게 삼각비를요, 예각에만 한정되지 않고 17세기의 아이작 뉴턴, 그리고 오일러, 그리고 베르누이 등의 수학자들을 통해서 각도를 확장한 삼각함수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기 시작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오일러가 뉴턴의 sin x, 코사인 x의 급수 전개를 복소수의 범위까지 확장하면서 일반각에 의한 삼각함수를 고찰해 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뉴턴이 무언가 해놨는데 오일러가 거기에 살을 붙여서 삼각함수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자, 근데 또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요, 오일러의 아버지랑 베르누이랑 친구였대요. 그래서 베르누이가 오일러를 3년 동안 수학을 가르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수학자들 덕분에요, 각을 일반화해서 삼각법을 좀 더 쓸모있는 삼각함수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각도가 확장되면서 이렇게 삼각함수의 값도 새롭게 정의되기 시작했죠. 이러한 삼각함수의 값들을 그래프로 표현해 보게 되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물리학과 공학에서 주기적인 자연 형상을 연구하는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진동이라든지 음향의 파동이라든지 건축학이라든지 통신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에 걸쳐서 삼각함수가 사용이 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삼각함수 그래프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3.14, 159, 259, 535, 897, 323, 846 360등분을 했는데 360분법이 아니라 왜 60분법일까요?